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정민우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는 게 습관이 되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언제나 같은 각도로 침대 끝을 덮었다. 옆에 누운 아내 한서진의 등은 조용했고, 깊은 숨결은 일상의 고요함을 의미했다. 민우는 조심스레 침대를 빠져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드립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굽고 아내가 좋아하는 잼을 작은 유리 접시에 담았다. 그들이 결혼한 지는 어느덧 7년째였고 민우는 여전히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서로에게 정은 있었지만 오래된 가구처럼 달아가는 감정은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서진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교육 컨설팅 회사에 다니며 매일 바쁘게 회의와 상담을 오갔다. 민우는 건축 설계사로서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인 일정을 가졌지만 최근 몇 달간은 집에서 작업을 하는 날이 많았다. 그들은 따로 또같이 살아가는 데 익숙했고 말보다는 눈빛과 몸짓으로 필요한 것만을 주고받았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퇴근 후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붉은 와인 한 병과 도시락을 들고 온 그녀는 보기 드물게 들뜬 기색이었다.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어. 대학교 때 친구들 거의 다 온대. 민우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서진은 싱크대에 와인을 놓으며 말을 이었다. 하연이도 온대. 기억나지? 예전에 사진 보여줬던 친구. 민우는 간신히 기억을 더듬었다. 화려한 외모의 분위기가 남달랐던 여자. 서진이 예전 앨범을 넘기며 유독 오래 붙잡고 있던 사진 속 인물. 짧은 단발머리에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어딘가 도도해 보이던 눈빛. 응, 어렴풋이. 민우는 그렇게 대답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주 토요일, 서진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민우는 아내가 떠난 뒤 혼자 남아 커피를 내렸다.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과의 술자리 정도로만 생각했을 테지만 유하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하연. 낯선 이름인데도 이상하게 입안에서 부드럽게 맴돌았다. 그는 무심코 아내의 앨범을 다시 꺼냈다. 서진이 자주 보던 그 앨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사진이 가득한 낡은 스크랩북, 페이지를 넘기다 하연이 찍힌 사진을 찾았다. 사진 속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평범한 친구들의 틈에서도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얼굴. 정민우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날 밤 서진은 늦게 들어왔다. 하연이 너 보고 싶대. 다음에 셋이서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 그 순간 민우의 가슴이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조여왔다. 말도 안 되게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토요일 저녁, 민우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거울을 바라봤다.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머리를 손질했고 평소 입지 않던 남색 셔츠를 꺼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자리였다. 아내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일 뿐인데 그는 어느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었다. 서진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서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었다. 약간은 들뜬 얼굴로 민우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편하게 대해줘. 하연이 겉은 강해 보여도 은근히 수줍음 많아.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식당은 분위기 있는 한식 주점이었고 예약된 테이블에 먼저 앉아 하연을 기다렸다. 그리고 유하연은 정확히 약속 시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에
흰색 팬츠를 입고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민우는 예상보다 훨씬 세련된 분위기에 잠시 시선을 고정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랜만이다, 서진아. 이쪽이 남편분? 민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정민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연은 짧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서진과 몇 마디 근황을 주고받았고 민우는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조용히 들으며 술을 천천히 마셨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연의 시선이 민우에게 머물렀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서진이랑 참 잘 어울리세요. 안정감 있어 보여요. 민우는 대답 대신 미소로 응수했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 교환에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술이 돌며 세 사람의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하연은 서진과의 학창시절 에피소드를 이야기했고 서진은 웃으며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민우는 듣는 척하면서도 하연의 말투, 손짓, 미소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유난히 잔향이 길었고 손가락 끝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교태가 섞여 있었다. 하연이 물을 마시려다 실수로 잔을 떨어뜨렸다. 테이블 위로 물이 흘렀고 민우가 급히 휴지를 집어 닦으려 하자 하연의 손등이 그의 손끝에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피부에 닿은 감촉은 오래 남았다. 하연은 민우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제가 사고 뭉치예요. 민우 씨 닦아 주셔서 감사해요. 민우는 입가에 미묘한 긴장을 담은 채 대답했다. 별거 아닌걸요. 괜찮으세요? 하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우는 하연의 말투 속에서 알 수 없는 흐름을 느꼈다. 그것은 농담 같으면서도 어딘가 닿을 듯 말 듯한 유혹이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하연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따로 밥 한번 살게요. 서진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 우리 또 보자. 민우도 좋지? 민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우의 머릿속엔 유하연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말투, 목소리, 웃는 얼굴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녀의 눈빛은 정민우의 일상을 흔들었다. 단 한 번의 식사였고 특별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의 태도와 표정에 해석되지 않는 감정을 부여하며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다. 민우는 그런 자신이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멈추지 못했다. 민우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하연과 마주했던 식당의 장면을 떠올렸다. 유리잔을 닦아주던 순간 그녀의 손이 닿았던 그 감촉, 그는 그저 오해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하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욕망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민우는 중얼이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가 출근하고 난 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민우는 자주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TV도 켜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연의 SNS에 올라온 새 사진을 기다렸다. 알고 보면 별 내용도 아닌데 하연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사진 하나에조차 숨은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 사진 속 잔이 지난번 만났을 때 그녀가 마셨던 라떼와 같은 종류일까? 저 배경은 그날 이후 만난 누군가와의 장소일까? 민우의 상상은 점점 확대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민우에게 하연과의 통화를 언급했다. 하연이 그러는데 너랑 얘기 재밌었다고 하더라. 생각보다 유쾌한 사람이래. 민우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냥 평범하게 대했는데. 서진은 민우의 얼굴을 살피듯 바라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 수요일 정민우는 오전부터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설계도면 위에 펜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멈춘 채 마음은 딴 곳을 맴돌았다. 그의 휴대폰 화면엔 유하연의 SNS 계정이 열려 있었고 최신 게시물엔 오랜만에 반차. 따뜻한 라떼 한 잔이라는 글과 함께 가로수길에 한 카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 테이블 위에는 민우가 좋아하는 라떼 잔이 놓여 있었고 배경에 익숙한 벽돌 패턴은 그가 몇 번 가본 적 있는 카페와 일치했다. 민우는 자신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충동적으로 그 카페를 검색해 위치를 확인했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지금쯤 혼자일까? 전고가 조금 지난 시간 그는 가벼운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카페까지는 차로 15분 남짓. 가는 길 내내 스스로에게 변명을 늘어놨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게 됐다.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혹시 마주치게 되면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오자.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우연이 아닌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자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고 낮은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민우를 올려다보며 살짝 웃었다. 유하연이었다. 그녀는 민우를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어머, 여기서 웬일이에요? 민우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갔다. 근처에 볼 일 있어서요? 혹시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의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민낯에 가까운 얼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민우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고 앉았다. 혼자 이런 데 자주 오세요? 가끔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민우 씨는 설마 저 보러 온 건 아니죠? 그녀의 말에 민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우연이죠 뭐.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길고 섬세해 보였고 민우는 그 동작 하나하나에 시선이 머물렀다. 하연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요. 지금 이 순간 좀 묘하지 않아요? 민우는 답하지 못했다. 하연은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내 친구와 단둘이 아무 말 없이 커피 마시러 온 상황. 나쁘진 않죠? 민우는 목이 마른 듯 커피를 들이켰다. 그의 얼굴에는 가볍게 웃는 표정이 걸려 있었지만 속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하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진이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모든 규칙대로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죠. 근데 민우 씨는 좀 달라 보여요. 조금은. 틀을 벗어난 사람, 그 말은 칭찬인지 시험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우는 자신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틀을 벗어난 증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렵기보단 은근히 짜릿했다. 그날 대화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지만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하연은 계산을 마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되죠? 민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뒷모습이 카페 문을 나설 때까지 민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자리 앞에 놓인 그녀의 머그잔 아래엔 작게 접힌 메모지가 있었다. 좋은 우연은 반복될 수도 있어요. 민우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지. 그리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을 넘기까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정민우는 며칠 동안 그 메모지를 서랍에 넣지 못했다. 지갑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책상 서랍 안에 숨겼다가 다시 빼보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단순한 쪽지가 아니었다. 의도와 가능성이 응축된 증거였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민우는 자신이 선택받은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 이후로
하연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일부러 침묵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날의 만남을 흘려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민우는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우는 메신저 알림음을 들었다. 짧고 담백한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시간 되어 보낸 사람은 유하연이었다. 민우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돼요. 어디서 볼까요? 서진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외근이 있다고 미리 말한 상태였다. 민우는 스스로의 거짓말을 준비할 필요조차 없다는 현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연이 지정한 장소는 도시 외곽의 작은 갤러리였다. 미리 대관된 공간이라 사람도 없고 주차도 자유롭다는 말에 민우는 더욱 의아함을 느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갤러리 안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 붉은 햇살이 가느다란 빛을 그림자처럼 흩뿌리고 있었고 하연은 전시장 한가운데 서서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옆모습이 마치 액자 속 작품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민우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늦지 않았죠? 하연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전시가 곧 끝난 데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그림을 한 점 더 보더니 민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입술은 아주 옅게 색칠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천 같은 온기가 거리를 좁혔다. 우리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민우는 숨이 걸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하연은 계속 말했다. 난 당신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날부터. 근데 묻고 싶었어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건지. 민우는 그 순간에 자신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연 역시 그걸 알고 있는 듯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궁금했거든요. 당신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녀는 민우의 손등을 잡아 끌며 갤러리 구석의 작은 문을 열었다. 그 안은 작고 단정한 휴게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하연은 그 병을 들고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이가 알면 많이 실망하겠죠. 민우는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미 판단은 끝났다는 걸 하연은 알고 있었고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다. 하연은 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나는 누군가에게만 예쁘게 보이기보다는 가끔은 엉망이 돼도 솔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잔을 민우에게 건넸다. 그날 밤 민우는 마침내 선을 넘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부정했던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한때는 분명하게 존재했던 도덕과 책임의 선, 아내와 맺은 약속의 경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까지. 모든 것은 그녀의 손끝 하나에, 시선 하나에 무너져 내렸다. 하연의 손이 민우의 목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었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귀 가까이로 다가와 닿기도 전에 뜨거운 숨이 먼저 전해졌다. 그들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상황을 설명하려 들고 설명은 이 순간의 본능을 방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손끝이 단추를 풀었고 천천히 꿰매진 실밥이 갈라지는 소리마저 뚜렷하게 들렸다. 옷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사각거리는 마찰음, 발끝이 이불 가장자리에 닿을 때 스치는 미세한 감촉, 서로의 피부가 처음으로 겹쳐졌을 때의 짧은 떨림과 가빠진 호흡, 그리고 하연이 민우의 귓가에 아주 조용히 속삭인 말. 이 순간만큼은 나만 생각해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모서리를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정당화를 그녀의 입술로부터 받은 기분이었다. 민우는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숨 속에 쾌락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다.
모든 게 너무 매끄럽게 흘러갔다. 마치 예정된 대본처럼 아무런 어긋남 없이 손길은 갈망하던 위치를 정확히 찾아갔고 시선은 상대의 눈동자에 아무 망설임 없이 안착했다.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매끄러움은 낯설 만큼 현실감이 없었다. 그는 분명히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도덕이라는 껍질을 입고 살아왔지만 그 껍질은 지금 이 공간에서 아무 힘도 없었다. 욕망은 충족되었지만 그 끝에는 예상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성취의 환희나 죄책감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공허. 마치 오래된 갈증 끝에 마신 물이 미지근하고 싱거웠던 것처럼 순간은 뜨거웠지만 그 열기가 식는 속도는 너무 빨랐다. 하연은 그의 가슴 위에 머리를 얹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그의 젖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민우는 현실로 끌려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잠잠해진 공간 속에서 방금 전까지 타올랐던 욕망의 흔적이 남긴 천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천이 식어갈수록 그는 묻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깨버렸는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그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서진은 거울 앞에서 브러쉬로 머리를 빗다가 잠시 손을 멈췄다. 요즘 민우의 표정은 어딘가 흐릿했다. 말은 여전했고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는 습관도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자주 그녀의 시선을 피해갔다. 서진은 눈썹 사이를 찌푸리며 휴대폰을 들었다. 최근 들어 민우의 귀가 시간은 조금씩 늦어졌고 일이라는 핑계를 대는 일이 많아졌다. 이상했다. 그는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시간에 관해선 늘 정확한 편이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지만 말끝이 맺히는 방식이 낯설었다.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는 듯한 말투.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조용히 뿌리를 내렸다. 그날 저녁 서진은 민우의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종이는 접힌 채 구겨져 있었고 펼쳐보자 단정한 필체로 써 내려간 문장이 그녀의 시선을 얼어붙게 했다. 좋은 우연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서진은 그 글을 읽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 어딘가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올라왔다. 그녀는 말없이 메모를 접어 원래대로 넣어두었다. 직접 캐묻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보다는 먼저 확신이 필요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상황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서진은 친구와의 약속을 빙자해 외출했고 민우의 외출 여부를 조용히 지켜봤다. 민우는 그녀가 나간 후 30분쯤 지나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서진은 조용히 택시를 타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간 차는 익숙하지 않은 갤러리 앞에 멈췄고 민우는 차에서 내린 후 가볍게 주위를 살핀 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다. 하연의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우의 삶에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여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민우를 만나고 싶다고 먼저 말했던 순간들.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설마, 진짜로. 서진은 차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그녀는 민우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믿음을 배반하듯 또렷했다. 며칠 후 하연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었지만 몇 차례 신호음만 울리다가 꺼졌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몇 시간 뒤 하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은 연락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진은 그 문장을 곱씹었다. 그날 밤
민우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민우 옆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던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하연이랑 요즘도 연락해? 민우는 놀란 듯 서진을 바라봤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표정을 가다듬었다. 가끔 뭐 안부 정도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평소의 것과 달랐다. 민우는 서류를 다시 들며 대답하지 않았고 서진은 조용히 민우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미묘한 불안과 들키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어른거렸다. 민우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불안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삶을 잠식해갔다. 하연과의 첫 만남 이후 몇 번의 짧고 치명적인 만남이 이어졌고 처음엔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욕망은 이제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만나지 않는 날에도 그는 하연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메시지가 없으면 상상으로 그녀를 그렸다. 아내가 잠든 밤이면 그는 불 꺼진 침대에 누운 채 하연의 피부 숨소리 속삭임을 떠올리며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환상의 세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연은 점점 더 민우를 강하게 끌어당겼고 동시에 이상한 방식으로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락을 끊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예고 없이 사라졌다. 민우가 이유를 묻자 하연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날 얼마나 원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민우는 그 속에 숨겨진 위태로운 진심을 감지했다. 하연은 민우를 소유하려 했다. 그가 아내와 살아가는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듯 은근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그 경계를 침범해왔다. 어느 날 하연은 갑작스레 메시지를 보냈다. 장소는 지난번 갔던 그 갤러리의 휴게실. 민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진이랑 언제 끝낼 생각이에요? 민우는 당황해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지금껏 우리 관계가 뭐였는지 나만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슬플 것 같아서요. 민우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요구였다. 더는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을 아끼며 억지로 웃었다. 우린 그냥 그 순간에 빠진 거였잖아. 널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은 정해진 틀 안에 있어. 하연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더 원한 건 아니었어요. 당신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날 보고 흔들렸고, 날 상상했고, 날 찾아왔죠. 민우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모든 건 사실이었다. 그가 먼저 그녀를 떠올렸고, 그녀를 쫓아왔고, 그녀를 원했다. 하지만 그건 현실과 분리된 어디까지나 잠깐의 일탈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연의 말과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서진의 조용한 눈매와 침묵이 마음을 후벼 팠다. 아내는 묻지 않았고 묻지 않으니 더 두려웠다. 그녀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 침묵은 민우에게 재판관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민우는 하연에게 연락을 끊었다. 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엔 조용히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점점 메시지의 빈도와 강도가 올라갔다. 이대로 끝낼 거예요? 당신이 날 이렇게 버릴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린 이미 엮였어요.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두고 외출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내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민우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무슨 일 있어? 서진의 물음에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 일도 그렇고.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조용했다. 민우는 그 눈빛을 더는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금요일 저녁,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돈된 옷차림으로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흰 식탁볼을 새로 깔았고 작은 촛불도 하나 세워두었다. 민우는 그런 서진의 행동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요리를 하겠다고 했고 민우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따라주었다. 오늘 저녁에 하연이 온대. 서진이 무심한 말투로 던진 한마디는 민우의 손끝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고 서진은 접시를 닦으며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덧붙였다. 예전에 셋이 밥 먹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긴장이 숨어 있는 걸 민우는 느꼈다. 그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천천히 물었다. 갑자기 왜 하연을? 그냥 보고 싶었어. 오랜 친구잖아. 민우는 그 말이 순수한 이유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미 예정된 밤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손목시계를 습관적으로 바라봤다. 달씨가 조금 지나 문이 열렸다. 하연은 짙은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들어섰고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짧은 숨을 들이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오랜만이야. 서진아. 민우 씨도 잘 지냈어요? 서진은 밝은 목소리로 그녀를 반겼다. 와줘서 고마워. 들어와 편하게 앉아. 셋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초반엔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고 서진은 준비한 음식을 차분하게 내놓았다. 와인잔이 채워지고 몇 번의 건배가 오간 후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셋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묘하네. 옛날 생각도 나고. 하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서진이 너랑 있으면 늘 편안했지. 민우 씨랑은 더 신기한 인연이고. 그 말에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연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선을 돌렸다. 서진은 와인 한 모금을 마신 후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민우는 그녀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나만 생각해요. 하연의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분명히 그날 밤 그의 귀에 닿았던 침대 위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성. 민우는 피가 식는 기분을 느꼈다. 하연은 눈이 커지며 소리를 멈추게 하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언제부터였어?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를 언제부터 속였어? 민우는 말을 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에 걸린 침조차 삼킬 수 없었다. 하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차분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대신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거 당신 셔츠 주머니에서 찾았어. 그녀는 그날의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다. 좋은 우연은 반복될 수도 있어요. 민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왜 하필이면 하연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민우는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연이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아니,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점점 뭐 내 남편을 뺏고 싶었어?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너다운 선택이었지.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민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 자리, 이 밤,
이 폭로가 모든 걸 끝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회피해온 죄의 조각들이 서진의 목소리로, 하연의 침묵으로 하나하나 그를 찔렀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이젠 감정이 없었다. 이 집에서 나가. 하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민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평범한 저녁 식사 뒤처럼 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서진아, 미안해. 난 조용히 해.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그를 등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밤, 민우는 처음으로 진짜 침묵 속에 갇혔다. 이제 무엇도 돌이킬 수 없었다. 아침, 식탁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커피포트는 텅 비어 있었고 평소 같으면 서진이 놓아뒀을 도시락도 없었다. 민우는 어제 밤의 여운 속에서 한동안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서진은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민우는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었다. 내일 아침 나갈 거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보낼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침실 문을 닫았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밤을 새웠고 눈이 밝아오는 걸 느끼면서도 침대에 누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서진은 짐을 정리해 차에 실었다. 민우는 말없이 현관에 서 있었고 그녀는 더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가볍게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민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서진아, 됐어. 더 이상 너한테 들을 말 없어. 문은 조용히 닫혔다. 그것이 끝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별. 그리고 민우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지만 하연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민우는 묘한 감정에 휩싸인 채 조용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진이 나갔어. 잠시 뒤 하연에게서 답이 왔다. 그래, 이젠 나랑 함께 할 수 있겠네. 그 말은 묘하게 다정했고 또 당연한 듯했다. 마치 그녀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하지만 민우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그녀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서진을 잃은 지금 하연마저도 그저 혼란의 한 조각으로만 느껴졌다. 며칠 후 하연이 직접 그를 찾아왔다. 민우는 이미 아무런 힘도 말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다 지나간 일이잖아. 하연아, 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겨우 말을 뱉었다. 그것은 거절이었고 동시에 해방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다. 하연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넌 날 탐했지만 가질 수는 없어. 그녀는 그대로 돌아섰고 그날 이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번호도 바뀌었고 SNS 계정도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민우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집은 점점 적막해졌고 침실은 불 꺼진 채 방치되었으며 식탁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고 휴대폰은 진동 소리조차 울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애정, 일상, 도덕,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